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한국의 시골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덴마크 SAS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데니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인 덴마크에서 자라 자부심이 컸던 제 부모님이 한국의 시골에서 깜짝 놀랄 진짜 보물을 발견하셨어요. 그것도 한국 방문 첫날. 의료 시스템에 감동받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었죠. 도대체 어떤 보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저에 대해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덴마크 SAS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다 같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있었던 한국인 남편 세연 씨를 만나 결혼하고 대한항공으로 이직하게 된 세연 씨를 따라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데니즈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제 임신 소식에 기뻐하며 방문하신 부모님은 지난번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 감동하셨는데 이번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국제선 비행이라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해요. 세연 씨는 늘 그렇듯 단정한 기장 유니폼을 입은 채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설렘을 느끼곤 해요. 두 분 모시고 같이 여행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대신 데니즈가 한국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세연 씨가 저희 부모님께 다정하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 우리 사위는 승객들 안전하게 모시고 잘 다녀오렴. 엄마가 세연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연은 부모님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는 제게 다가왔어요. 살짝 제 볼에 입맞춤을 하며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요. 라고 속삭였죠. 그러고는 아쉬운 발걸음으로 기내 가방을 끌며 출근길에 올랐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우리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지방 도시에 갈 거예요. 전주 가는 버스 예약해놨어요. 스마트폰으로 예약 화면을 보여드리자 부모님이 의아해하셨어요. 버스로 간다고? 임신한 내가 그 좁은 버스를 몇 시간이나 타고 가겠다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장거리 버스는 대부분 좁은 좌석에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 배차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서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거든요. 게다가 티켓을 사려면 터미널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곳이 많았죠. 걱정 마세요. 한국의 고속버스는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공항처럼 깔끔한 실내와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24시간 편의점에서 식당과 서점까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여기가 정말 고속버스 터미널 맞냐고, 국내선 공항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덴마크의 허름한 시외버스 정류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설이었거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예약한 QR코드를 키오스크에 스캔하자 몇 초 만에 티켓이 출력됐어요. 와, 이렇게 쉽게. 아빠가 놀라워하셨죠.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보셨을 때였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엄청 큰 버스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넓은 트렁크 공간에 기사님은 정갈한 유니폼 차림으로 우리의 짐을 친절하게 실어주셨어요. 이게 정말 버스니? 부모님의 놀라움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절정에 달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연상케 하는 넓은 좌석은 거의 180도로 젖혀졌고 개인 모니터에선 최신 영화와 음악을, 좌석 옆 무선 충전기에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죠. 특히 엄마는 옆 좌석과 사이에 설치된 커튼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니. 옆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엄마는 커튼을 살짝 쳐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덴마크의 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죠. 덴마크의 버스는 좁은 좌석에 낡은 에어컨,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내가 왜 버스 여행을 추천했는지. 엄마가 푹신한 좌석을 만지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런 좌석이라면 임신한 너도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편안한 좌석에서 깜빡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지난번 병원에서 보여드린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교통 시스템으로 또 한 번 놀라움을 드렸네요.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프리미엄 버스는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 채 부드럽게 고속도로를 달렸고 장시간이지만 전주까지 편하게 가고 있었죠. 부모님께 한국의 매력적인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저는 전주의 맛집과 관광할 장소의 동선을 짜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한 시트에서 스르르 잠이 드셨던 부모님은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셨어요. 이상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소음이 거의 없네.
진동도 별로 없고 얼음 위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이 부드러워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지 뭐냐.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는 덴마크와는 달랐어요. 도로가 매끄럽고 평평해서 덜컹거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되며 도로의 시설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답니다. 여기 봐요. 아빠, 몇 분 뒤에 휴게소가 나온대요. 저는 버스 앞쪽 전광판에 표시된 휴게소 정보를 가리켰어요. 덴마크였다면 도로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달리다가 급하게 휴게소를 찾아야 했을 텐데 여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지셨어요. 저희가 들린 곳은 금강휴게소였는데 병풍처럼 둘러진 산자락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건물이 우뚝 서 있었고 건물 외벽의 유리창이 금강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죠. 와, 이런 곳에서 쉴 수 있다니. 아빠가 감탄하셨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깔끔한 푸드코트에는 창가 자리마다 금강과 산을 조망할 수 있게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죠. 밖에도 나가볼까요? 저는 부모님을 데크로 안내했어요. 나무 데크 위에 놓인 벤치에 앉자 상쾌한 강바람이 불어왔고 우산처럼 펼쳐진 파라솔 아래로 금강의 푸른 물결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휴게소가 아니라 리조트 같구나. 엄마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덴마크의 피오르와는 또 다른 매력이구나. 엄마가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금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네. 화장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워하셨어요. 모던한 디자인의 깨끗한 화장실에는 수십 개의 세면대와 거울이 늘어선 세련된 공간이 마치 호텔 같았어요. 엄마는 각각의 큐비클 안에 휴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런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이 무료라는 것에 더 놀라워하셨어요. 덴마크의 휴게소 화장실은 보통 유료인데 한화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니 화장실을 가려고 일부러 주유소나 레스토랑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쾌적한 화장실이 무료라니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이런 휴게소라면 매일 들르고 싶을 것 같다. 아빠가 말씀하시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덴마크에서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스낵 정도를 파는 휴게소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한식부터 간편식까지 골라 먹을 수 있었죠. 어머나, 저기 봐. 엄마가 호두과자 만드는 모습을 보며 소리쳤어요. 기계에서 반죽을 넣고 누르면 동그란 모양의 과자가 나오네. 고소한 호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아빠는 길쭉한 꼬치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이건 뭐니? 소떡소떡이에요.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은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우리는 소떡소떡과 회오리 감자, 버터 오징어, 호두과자를 골고루 시켰어요. 아빠는 소떡소떡을 한 입 빼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셨죠. 매콤달콤한 맛이 독특하네. 떡이 쫄깃하고 소시지와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조합은 처음이야. 엄마는 각 구워진 호두과자를 드시더니 웃으셨어요. 아직 따뜻한데 고소한 호두와 달콤한 파채 조합이 정말 좋구나. 커피와 함께 먹으니 환상의 짝꿍이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했어요. 나무 데크를 따라 걸으며 금강의 풍경을 감상하는데 마치 자연 속 산책로를 걷는 것 같았죠. 여기가 정말 휴게소가 맞다니. 놀랍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자연과 현대적인 시설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이제 다시 버스에 올라탈 시간이었어요. 떠나기 아쉬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앞으로 보여드릴 한국의 또 다른 모습들이 기대되었답니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IC에 접어들며 아빠가 도로를 유심히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오, 이건 정말 특별하네. 도로에 색이 칠해져 있잖아. 맞아요. IC에서 빠져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지 않게 도로 바닥에 직접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분홍색 길을 따라가면 서울 방면, 초록색 길을 따라가면 부산 방면처럼요. 직진하다가 IC로 나가야 할 때도 미리 도로에 컬러가 표시되어 있어서 운전하기 편하대요. 이거 정말 직관적이고 똑똑한 시스템이구나. 특히 밤이나 비 올 때 운전하기 훨씬 수월하겠어. 도로 양옆으로는 방음벽이 잘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디지털 전광판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로가 물을 잘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또 한 번 감탄을 터뜨리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물이 전혀 고이지 않아. 도로 설계가 정말 과학적이야. 창밖으로는 고속도로변 녹지대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설치된 방범 카메라와 긴급전화 시설도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 같았죠. 데니즈, 이제 알겠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정말 모든 면에서 이용객을 배려하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거든요. 전주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참 아름다웠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과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까지.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어요.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아직 쌀쌀한 초봄의 바람이 우리를 반겼죠.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터미널 주변의 풍경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 저희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어요. 제가 예약한 한옥 숙소는 전주 한옥마을 안쪽에 있었거든요. 아니, 이건 또 뭐니? 택시에 탄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택시 뒷좌석에는 작은 TV 화면이 있었고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 케이블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한국의 모든 택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카드 결제와 온라인 결제는 기본이에요. 덴마크에선 택시비 계산할 때마다 현금이 있는지 걱정했는데 말이야.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와지붕이 늘어선 골목길, 돌담 너머로 보이는 봄꽃들, 전통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풍경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을 주었죠. 여기가 우리가 묵을 곳이에요. 우리가 묵을 한옥은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도체였어요. 호스트분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능숙한 영어로 부모님께 한옥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100년이 넘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통 온돌방은 그대로 보존했죠. 온돌이요?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경험한 온돌 난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모님은 덴마크 집에도 다닥 난방을 설치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온돌방이 있는 한옥 스테이를 예약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전통 온돌방이에요. 아파트의 현대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라고 한옥스테이의 호스트가 설명하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창호지 빛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방 안쪽에는 두꺼운 이불이 포근하게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어머나, 이건 정말. 엄마가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아파트의 온돌도 좋았지만 이건 뭔가 더 자연스럽고 포근한 느낌이구나. 호스트 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때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요즘은 현대식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구들장을 통해 전달되는 열기는 예전 그대로랍니다. 부모님은 마치 아이들처럼 신나서 방 안을 구경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창호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모습에 감탄하셨죠. 호스트 분은 웰컴 선물로 전주의 특산품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전통 한과와 수제 막걸리, 그리고 전주 특산품인 모시떡까지. 특히 아궁이에서 직접 달인 전통차는 쌀쌀한 봄날씨에 딱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가기로 했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비빔밥집이에요. 3대째 내려오는 집인데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3대째라고? 그럼 역사가 꽤 되었겠구나. 네. 100년이 넘었대요. 특히 육회비빔밥이 유명하대요. 부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옥에서의 첫날 밤과 전주의 첫 저녁을 기대하시는 게 느껴졌죠. 이제 진짜 전주에서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옥에서 잠시 짐을 풀고 쉰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섰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한옥마을의 풍경이 더욱 운치 있게 변했죠. 기와지붕 위로 분홍빛 노을이 스며들고 골목골목 전통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좁은 돌담길을 걸었어요. 한옥들 사이로 난 오솔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죠. 담벼락 사이로 매화한 그루가 고개를 내밀었고 봄바람에 꽃이 피 하늘거렸어요. 비빔밥집은 100년 된 한옥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3대째 이어온 전주비빔밥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였죠.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을 열자 정갈한 한옥 내부가 펼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석갈의 천장, 은은한 조명, 한국식 정원까지 모든 것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곳곳에 놓인 전통 도자기와 골동품들은 이곳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어요. 이쪽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문을 열자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고 돌틈에서 자라난 매화가 봄바람에 살랑거렸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구나. 아빠가 방석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온돌방이라 전혀 춥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방석도 아주 포근하답니다. 자리에 앉자 차분한 음악이 은은하게 들렸어요. 전통 가야금 선율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죠. 테이블에는 이미 전통 국화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문은 이미 해두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인 전주비빔밥과 함께 떡갈비, 해물파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전주 막걸리까지. 저는 임신 중이라 막걸리 대신 수정과를 주문했죠. 우와. 음식이 나오자 부모님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윤기 나는 녹그릇에 알록달록 고명이 수놓아진 비빔밥, 은은하게 윤이 나는 백자에 담긴 반찬들, 온기에 담겨 나온 된장찌개까지. 마치 작은 예술품을 보는 것 같았죠. 이렇게 예쁜 음식은 처음 보는구나. 엄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비빔밥은 이렇게 비벼 드세요. 저는 부모님께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비비시는 모습이 마치 처음 젓가락을 잡은 아이 같았죠.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은 금세 활기를 띠었어요. 아빠는 신선한 육회의 부드러움에 감탄하셨고 엄마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반하셨죠. 저는 각종 나물이 어우러진 비빔밥을 행복하게 즐겼어요. 이 반찬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맛이구나. 엄마가 감탄하셨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하나의 식사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죠. 부모님은 전통 막걸리에도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빠는 막걸리의 은은한 단맛과 청량감에 매료되신 듯했죠. 저는 달콤한 수정과를 음미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음식은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은 서툰 한국말로 최고예요 라고 대답하셨죠. 사장님은 기뻐하시며 서비스로 전통차와 한과를 내어주셨어요. 이런 친절은 정말 특별하구나. 엄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한옥마을은 달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전통 등불 아래로 삼삼오오 걸어가는 사람들. 달빛에 반짝이는 기와 지붕. 골목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전통 음악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골목을 걸으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참 특별했구나. 음식으로 이렇게 깊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한옥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봄밤의 선선한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달빛 아래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풍경이 마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창호지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햇살에 눈을 떴어요. 전통 한옥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죠. 잠을 잘 주무셨냐는 제 물음에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평생 이렇게 깊은 잠은 처음이야. 한국 와서부터는 젊었을 때처럼 한번 잠들면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안 깨고 깊이 자게 되는구나. 아빠가 기지개를 켜며 말씀하셨어요. 전통 온돌의 따뜻함이 정말 특별해. 이런 전통 방식이 수백 년을 이어져 왔다는 게 놀라워. 다시 한번 결심했다. 덴마크 집에도 이 온돌 난방 공사를 꼭 해야겠구나.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온돌 바닥에 푹 빠지셨답니다. 방문을 열자 작은 정원에서 아침 공기가 상큼하게 밀려 들어왔어요. 매화나무 아래 놓인 나무 평상에는 이미 호스트 분이 아침 차를 준비해 두셨더군요. 직접 덕은 보리차예요. 이슬 맞은 매화 구경하면서 드세요. 호스트분은 전통 닭이의 보리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정원은 작았지만 매화, 돌담, 짧은 돌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아침 바람에 살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럭셔리구나. 엄마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덴마크의 고급 호텔도 이런 여유로움은 줄 수 없을 것 같아. 아침 식사는 근처 백반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한옥마을의 아침 풍경을 만끽했죠. 여기저기서 창호지 문이 활짝 열리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넣는 소소한 일상이 펼쳐졌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침부터 북적이는 식당 안에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여행객들이 섞여 있었죠.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예요. 20가지가 넘는 반찬과 함께 차려진 백반을 보며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거니? 네. 한국 사람들은 아침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긴대요. 밥과 구수한 된장국, 구운 생선과 각종 나물, 김치까지 정성스레 차려진 아침상은 마치 작은 잔치 같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활력 넘치는지 이제 알겠구나. 이런 아침을 먹으니 하루가 아주 든든하겠어. 아빠가 된장국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한옥마을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저기 가보고 싶은데 엄마가 가리킨 곳은 전통 청가게였어요. 알록달록한 색동천이 바람에 나부꼈고 문 앞에는 장인이 직접 염색한 스카프들이 걸려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천들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명주,
못이, 삼배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의 천들까지 엄마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행복해 보이셨죠. 이건 정말 예술이구나. 장인이 손수 염색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푸른빛과 보라빛이 은은하게 어우러진 그 스카프는 마치 엄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죠. 아빠는 장인이 천을 염색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전통 염료로 물들이고 말리는 과정, 문양을 새기는 방법까지. 장인은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니. 놀랍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주에서 간단히 잔치국수로 점심을 먹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세연이 추천해준 완주의 구이저수지와 오성환옥마을을 가기로 했죠. 제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며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설명해드렸죠. 여기 시골길까지 내비게이션이 되는 게 신기하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덴마크 시골에선 마을 이름조차 안 뜨는 곳이 많은데 말이야. 도시를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완연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덴마크의 시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덴마크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평평한 들판 대신 구불구불한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다락문이 보였어요. 이런 산세는 덴마크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구나. 엄마는 연신 사진을 찍으시며 감탄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도로였어요. 덴마크의 시골처럼 마을 안쪽으로 갈수록 자갈길이나 흙길이 나올 거란 예상과 달리 산속 깊은 곳까지 도로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특별하다.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우리 고향 마을만 해도 농기계가 다니는 길은 대부분 자갈길인데 여긴 마을 안길까지 전부 포장이 되어 있잖아. 게다가 저기 봐요. 가로등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네. 덴마크 시골은 해지면 캄캄해서 손전등 없인 못 다니는데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은 아직 겨울 끝자락에 쓸쓸함이 남아있었지만 여기저기 피어나는 산수유 꽃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덴마크의 일직선 같은 넓은 들판과는 달리 곡선으로 이어지는 산과 계곡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죠. 작은 마을에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회관 앞에 전기차 충전소, 무인 택배함, 디지털 안내판이 달린 버스 정류장까지. 우리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니는 게 전부인데 엄마가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안내판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긴 시골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온열등도 있다니. 택시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도로 양옆으로 정갈한 텃밭들이 보였어요. 쑥갓, 시금치, 냉이. 아직은 쌀쌀한 초봄이지만 집집마다 봄나물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죠. 몇몇 텃밭에는 봄 채소를 위한 작은 비닐하우스도 보였어요. 덴마크였다면 이맘때는 아직 농사 준비도 못했을 텐데. 벌써 이렇게 푸르구나. 이제 보이는 곳이 구이저수지예요. 차에서 내리자 안개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저수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물안개 피어오르는 봄 산의 풍경을 감상했죠. 마치 동양화 같구나. 엄마가 감탄하셨어요. 호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야. 산들이 호수를 품고 있는 것 같아. 산책로 중간중간에는 쉼터가 있었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었어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지만 산책로 곳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가 있어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이제 아원고택으로 가볼까요? 전주 한옥마을처럼 완주에도 소양 오성한옥마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자리 잡은 아원고택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입구에서 무인 발권기로 입장권을 끊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보기 힘든 첨단 시스템이라 부모님이 신기해하셨죠. 250년 된 한옥을 경남 진주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대요. 제가 설명하자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옮길 수 있다니. 현대적인 콘크리트 벽면 위로 전통 기와지붕이 보였고 돌담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좁은 통로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회벽과 나무, 돌이 만드는 질감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죠. 이런 건축 양식은 처음 보는구나. 아빠가 벽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봄비 소리가 운치를 더했어요. 굽이굽이 이어진 돌계단과 정원의 소나무, 모던한 사각 프레임 연못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흰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빛, 처마 끝 풍경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고즈넉했어요. 여기 좀 봐. 이 꽃들. 엄마가 정원의 작은 야생화들을 가리키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있는 게 정말 아름답구나. 안개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산에서 피어오르는 운무가 고택의 풍경을 더욱 몽환적으로 만들었어요. 부모님은 한옥의 구석구석을 구경하시며 연신 감탄하셨죠. 안개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운치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안개에 쌓인 산자락, 그리고 정원의 송림이 근사했어요. 여기서 차 한잔 할까요? 한옥 마루에 앉아 오미자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풍경은 더욱 특별했어요. 현대적인 갤러리 공간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과 전통 한옥의 조화가 마치 오래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한국의 시골이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울 줄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놀랍지만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하구나. 아원고택을 나와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어르신들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부모님도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를 따라하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계셨는데 외국인인 우리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요. 멀리서 왔는가? 저는 덴마크에서 부모님이 오셨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놓인 봄나물 바구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죠. 이거 좀 가져가. 방금 땄어. 이런 거 덴마크에는 없지. 쑥과 냉이, 달래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시더니 엄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하셨죠. 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도 와보슈. 마당 귀퉁이에 비닐하우스를 가리키시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딸기가 한창이유. 이것도 좀 먹어보슈. 갓 딴 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할머니는 우리더러 앉으라고 하시더니 따뜻한 보리차까지 내오셨죠. 한국 시골이 이렇게 정이 많은 곳인 줄 몰랐네. 아빠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말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귤 한 봉지를 내미시며 서비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지. 부모님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그냥 갈 수 없다며 슈퍼에서 과자랑 음료수를 잔뜩 사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국 전통 과자도 먹어보라며 약과를 한 움큼 집어 봉지에 담으시며 웃으셨죠. 이런 게 진정한 부자나라구나.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을 정자에 들렀어요. 저녁 노을이 산과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시골 특유의 정취와 푸근한 인심,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데니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나라를 선택한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겠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 고속버스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아원고택의 현대적인 갤러리와 전통 한옥의 조화, 구이저 수지의 운 묶인 풍경,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이 한가득 안겨주신 봄나물과 딸기까지.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나?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전통과 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시골 구석구석까지 편의시설은 현대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잖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부모님은 계속 감탄하셨어요.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휴게소에 들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다녀오실 때도 연신 정말 대단하다를 연발하셨죠. 우리가 정말 몰랐던 거야. 아빠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일 줄은. 처음엔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했을 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럽구나. 맞아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시도 좋지만 시골은 더 놀라웠어.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한 시골은 처음 봤거든. 덴마크 시골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게다가 말이야. 아빠가 지갑에서 봄나무를 파는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꺼내 보시며 웃으셨어요. 이런 정겨움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채연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오히려 덴마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진정한 선진국이 된 거죠. 아참, 나 궁금한 게 있어.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까 할머니가 주신 쑥으로 덴마크식 케이크를 만들면 어떨까? 한국의 봄맛이 나는 퓨전 디저트 말이야. 어머,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치? 우리 집에 돌아가면 한번 시도해볼게. 덴마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버스가 서울로 들어설 무렵 부모님은 이미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강원도의 산골 마을도 가보고 싶다고,
제주도의 깊은 바닷가 마을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문득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제가 물었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할머니가 주신 쑥으로 해먹는 한국 음식은 없을까? 있죠. 쑥전이요. 오, 그거 좋다.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먹자. 세연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우리 가족이 함께 쑥전을 부치며 오늘의 추억을 나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데니즈 씨의 덴마크 부모님께서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